네,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개회식과 골볼 경기 결과에 대해서 짧게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 대회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는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 대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계 뉴스 브리핑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철 씨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장애계 뉴스 브리핑 오늘도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장애계 브리핑에서 역시 스포츠 소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예, 스포츠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열린 주말이었는데요. 예. 먼저 장애계 주요 뉴스 전해주시죠. 네, 오늘 먼저 주요 뉴스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계 스포츠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골볼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어제부터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오는 17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11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60개국 1626명이 출전해서요. 육상과 골볼, 유도, 역도 등 9개 종목에서 금메달 238개를 놓고 경쟁합니다. 특히 육상, 골볼, 유도, 수영은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또 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이제 제23회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소식입니다. 네,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서 스위스의 마르셀 훅이 우승했습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42.19km 풀코스 경기에서 훅은 1시간 23분 32초의 기록으로 들어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성만 선수도 1시간 29분 13초로 골인해서 9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휠체어 마라토너인 김수민 선수도 2시간 8분 54초로 들어와 여자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교통 이동약자의 이동권 관련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갖추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인권위 개정 권고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버스 운송 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시설을 버스에 설치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에게는 향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시에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별로 휠체어 승강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달부터 상위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달부터 국가유공 상위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유공 상위자는 보훈 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었는데요. 등록장애인 간 복지 서비스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고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국내 최초 장애인형 국립체육센터요? 네. 국민체육센터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 이 체육관을 광주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라고 이름을 짓고요. 지난 7일 개관했습니다. 광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고요. 1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2층에는 체력 측정실과 이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정부가 전국에 추가로 센터를 건립을 한다고요? 네, 아주 반가운 또 소식입니다. 이번에 개관하는 이 광주센터 외에도요, 제주센터가 내년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한참 건설 중에 있고요. 이 밖에도 부산과 인천, 대전, 경기, 충남에도 센터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에도 센터 건립 대상지 4곳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히딩크 감독이 서울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왔었는데 네. 이천에 또 드림필드가 세워지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히딩크 감독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네, 경기도 이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장인 히딩크 드림필드 개장을 했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2013년 재단과 드림필드 건립 협약식을 맺었는데요. 2012에 4억 원을 들여서 800제곱미터 규모의 구장을 지었습니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감독입니다. 히딩크 그렇습니다. 감독. 네, 히딩크 감독은 이제 이날 드림필드 건립 초기에는 이 월드컵이 개최됐던 도시에만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네. 개최지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도 이 드림필드를 건립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에 듣고서 계획을 바꿨다면서요. 이천 구장 개장식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네. 소감을 밝혔습니다. 13개째 구장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네. 다음 소식은 부산 점자 도서관 소식이네요. 네, 부산 점자 도서관이요.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을 받아서 찾아드림 정보센터 운영을 이번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찾아드림 정보센터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정보를 즉시 찾아주거나 점자, 음성 CD, 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해서 제공함은 물론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 등 이 관심 분야에 관한 소식을 전자 우편으로도 발송해 줍니다. 네, 이용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부산에 거주하는 1에서 3급 등록장애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고요.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휴가제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좀 더 높게 확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5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318명으로 장애인 가족 휴가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휴가제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로 서울시 내 44개 복지관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요. 경기도 양평, 부산, 설악산, 제주도 등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참여 방법은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요. 거주지와 가까운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하면 되고요. 1박 2일 또는 2박 3일 등 휴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장애계 단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부모대학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은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등으로 이 3개로 나눠지고요. 1강에서는 자녀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성교육, 2에서 4강에서는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5강에서는 장애 부모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 등의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언제든지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